이번에 그 김태규 부장판사님 글 보셨습니까? 사법 이번에 부에 법관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이 울산지방법원의 김태규 부장판사님께서 정말 용기를 내셔서 글을 쓰셨고 신문기사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우리 새마을 포럼의 청년위원장이신 박상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김태규 부장판사님의 올바르고 정의롭고 용기 있는 이 말씀을 대신 크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십시오.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법관이 법관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2018년 11월 19일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긴 칼로 자신을 목을 베어버린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법관들에 대한 탄핵 의견은 내용, 절차, 성격 그 어느 것에서도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로 생각하며 그러한 의견에 이른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더하여 잘못된 의견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동료 법관들에 대한 충심에서 탄핵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 법관들의 대상으로 하는 직접 투표 내지는 설문조사를 지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권한남용의 정도는 도를 넘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권한남용의 정도는 도를 넘었습니다.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제대로 된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겨우 2~3시간의 회의 끝에 유죄로 판결하여 버렸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숙지하고 있는 무죄 추정, 적법 절차나 절차적 정당성, 예단 방지 등의 용어는 오히려 이들 법관들에게 그저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 용어 정도로 치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유죄로 판결하였으니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운신의 복은 지극히 좁아졌고 어떻게 판결하더라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죄를 하면 다수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무죄로 하면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우스꼴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번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입니다. 온 나라가 많은 사안에서 농단이라는 단죄로 뒤숭숭한데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법관이라면 언론의 선동이나 일부 여론에 휩싸이지 않고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단죄하여 바로잡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정을 알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터인데 법관들이 더 먼저 나서서 그저 언론에 떠도는 기사 몇 조각으로 사법농단이나 결론 내리고 동료 법관을 탄핵하는 역사를 통틀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번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 생각합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도전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국회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도전입니다. 탄핵소추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고 이것을 행사하는 것은 오로지 국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나서서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붙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국회의원은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탄핵소추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한 의견안을 낸 것 자체가 사법분립 위반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국회가 나서서 이 법관들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몰아붙여도 나서서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기다릴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법원인이 나서서 먼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불복하며 수치를 초래하였습니다. 법관에게 비위가 발견되고 그 정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정도이라면 그때 가서 파면하면 될 일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형사 사법 절차를 거쳐서 법관에게 비위가 발견되고 그 정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정도라면 그때 가서 파면하면 될 일입니다.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 정도로 선고할 만한 사안에 대하여 탄핵이라는 강한 증거를 더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여 이전 대법원에 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수뇌부에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 퇴직하셨고 현재 법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심의관들이 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사실 확정도 되지 않았고 사실 확정이 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인지도 애매모호하며 이런저런 견해가 갈리는 정도의 사안인데 당시 심의관들이 중차대에 한 위법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지시를 따랐다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시렵니까? 탄핵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인데 이번에 법관 탄핵안이 의결된 경과도 보면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탄핵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인데 이번에 법관 탄핵안이 의결된 경과도 보면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법원에 남아있는 법관들에게 당장 탄핵이라는 중대한 징벌을 안겨줘야 할 필요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그 진행 경과도 보면 대단히 신속히 이루어져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마지막 전국 법관대표 회의가 있기 불과 6일 전에 안동집 지원 법관들이 법관 탄핵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그 안건은 회의 당일에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다른 많은 안건들을 제치고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져 주었으며 그 안건이 가결되자마자 국회 여당 의원들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관 탄핵의 의결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불과 일주일 남짓의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간에는 탄핵 거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쉽게 그런 표현에 현혹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인권도 아니고 법관 탄핵을 논의하면서 그리 서두를 일이었나 뒤집어 봐야 합니다. 법관 전체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거나 아니면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직접 그 의사를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아니면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의결 정족수를 가장 정족수로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탄핵 안건의 발의자들은 밀어붙였습니다. 어떤 대표 법관은 자신이 소속한 법관들이 의견을 수렴하고는 그것과 반대되게 투표를 하였고 또 어떤 법관은 법관 대표가 소속 법관들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동료 법관을 단죄하는데 이리도 서둘러야 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뜻, 언론의 질타, 여론이 공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은 정치인의 수사입니다. 국민의 뜻을 이야기하였지요. 언론의 질타를 걱정하셨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언론의 성향도 다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째서 발의하신 분들, 찬성하신 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접하시는 그 일부의 의견만을 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대한민국의 중의일 수 없고 혹여 그분들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뜻, 언론의 질타, 여론에 공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은 정치인의 수사입니다. 수에 따라 그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선거직 공무원이 그 성격상 애용할 수밖에 없는 용어들이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의견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며 법을 통해 그것을 구현하는 공화적 사고를 해야 하는 것이 법관의 직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소수자 보호에 유리한 국가기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관들이 수에 익숙해지고 수가 많으면 정당하다는 식으로 밀어붙입니다. 법관들의 이러한 사고가 결국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그 재판은 여론재판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법감정에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면서 여론에 따른 재판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여론이 견제장치가 풀린 채 균형감을 잃고 수의 횡포를 일삼을 겁니다. 그즈음 법원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지요. 법관은 법과 절차만 보고 가야 합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전체 법관의 대표기관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전체 법관의 대표기관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우리 70년 헌정사에서 몇 차례의 사법부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들은 법관회의를 통해 불의를 지적하고자 하였고 실제 그러한 행동이 역사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기로 하였습니다. 집단 행동이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비상한 상황에서 일순 나타나는 불의에 대하여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법관회의가 저항기구로서 기능했습니다. 지금의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거의 상설화되어 법관들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해야 할 4월부터 11월까지 7, 8개월 동안에 5차례나 회의를 가지고 그 논의하는 안건도 중요한 사법부의 현안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법행정사무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항기구가 아니고 여론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커지면 그때부터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권한이 커지면 그때부터는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게 하고 소수에 대한 관용을 보이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올 한 해 이루어진 전국 법관대표 회의의 의결 결과를 보면 주류가 낸 안건은 거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됩니다. 현장 발의라는 형태로 급하게 상정되는 안건은 대법원이 원하거나 이번 법관 탄핵과 같이 정치권에서 희망한직한 안건들로 채워집니다. 특정 학회 출신이 조직을 장악하고 그 학회 내에서도 중심 조직이 그 의사결정을 이끌어간다는 의혹은 이제 언론에서는 공지의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나 언론의 진단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회의록은 비록 법관들에게는 공개로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비공개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법관 대표들의 소속 학회는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명분을 내세우며 법관들조차 그 분포가 어떤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인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이 대중적 관심이 모아지는 지극히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겨우 소속 학회 정도 공개되는 것을 두고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장단은 당연히 특정 학회로 채워져 있습니다. 회의체 구성도 무장 자원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현상을 반영 못하고 직급별로 나누고 있고, 법원별 인원수를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게리맨더링의 문제를 안고 있어 대의의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법부가 특정 학회의 인허그룹의 전유물이 될 우려는 조금이라도 초래되어서는 안됩니다. 법관들에 의한 전국 법관대표 회의의 탄핵이 필요하고, 나아가 탄핵으로 의결된 법관들에 대하여 진정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법관들이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법관을 꿈꾸며 청춘을 보내고 어렵게 법관이 되고 나서는 법원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였던 그 법관들은 그날 자신들의 가장 믿고 의지했던 동료들로부터 탄핵을 당하였습니다. 그날 그 회의장에 있던 53표의 표결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결과를 안길 만큼 정당하였는지 그를 마치는 이 순간까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하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들은 분명한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동료를 탄핵한 전국 법관대표 회의를 탄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의에 의하여 탄핵된 법관들을 그렇게 탄핵한 것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아닌지 전국의 모든 법관들이 의견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진정 법관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좀 길었지만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공감 가는 이야기죠?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우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지요. 그런데 자기 선배 판사들을 자기들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먼저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는 거는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겠죠? 예,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절차와 인민재판은 법관회의 해쳐야 되겠지요?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국민들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법부 법관회의는 즉각 해체하라. 우리나라 사랑하는 청년들이 요구한다. 사법부 법관회의는 즉각 해체하라. 또한 여러분, 이 김태규 부장판사님의 말씀처럼 법관들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일부 법관들이 와서 하는 회의가 아니고 전체 판사들 전부 다의 의견을 다